14쪽 15쪽 한번 풀어볼게요. 일단은 13번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부터 볼게. 일단은 이 고리 안에 들어가는 자기장에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그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잖아, 그지? 자,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A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 색칠된 요만큼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잖아. 이만큼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, 조금 뒤에 시간이 지나면 아예 요 안에 이제 꽉 차게 되겠지. 왜냐면 요 놈이 아예 쏙 들어가니까 요 비어있는 부분까지 다 자기장이 들어오게 될 거야, 그지?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자기장 다발의 개수, 자석의 개수가 늘어났잖아. 요 텅 비어있는 공간까지 꽉 차게 됐잖아. 그럼 얘 이 도선 입장에서는 여기로 들어오는 자기장을 방해하려고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. 만약에 이게 꽂히는 방향이었다 그러면 지금 요 텅 비어있던 아무 자기장이 없던 공간에도 조만간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꽂히는 자기장이 생기게 될 거란 말이야. 그걸 막으려고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. 그래서 A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. 자, 그 다음 B 볼게. B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장이 여기 꽉 차 있어. 근데 얘가 여기로 이동을 해봤자 여전히 꽉 차 있어. 자기장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. 자속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. 똑같아. 그러니까 변화한 게 없으니까 방해할 것도 없는 거지. 그러니까 B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. C 같은 경우도 볼게. C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현재 요 넓이만큼 이제 자속이 꽉 차 있어. 자기 선속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이제 위로 갔어. 위로 가도 이제 수직으로 Y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들어오는 자석의 이 면적의 넓이는 똑같아. 자기장의 넓이가 똑같아. 자기장의 개수가 똑같아. 그렇기 때문에 뭐 방해할 게 없는 거야.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. 그래서 답은 A가 된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같은 경우에는 금속 거리가 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. 일단 문제를 보니까 이 자기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대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마구마구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야. 자, 그럼 0.5초일 때는 어떻게 되냐? 0초일 때는 지금 이 전선이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. 근데 0.5초가 되면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겠지. 자, 그럼 쏙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? 0.5초 때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건데 원래 요 바깥에 있었을 때 아무런 자기장이 전선 안에 안 들어가고 있었잖아. 근데 이만큼 들어가면 요 공간에 이제 이 꽂히는 자기장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지. 그러면 이 전선 입장에서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가는 게 생겼다. 그럼 이 들어가는 거를 받아쳐야 될 거 아니야.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손 엄지가 윗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류가 만들어질 거야.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. 자, 그 다음에 2초일 땐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2초일 때는 이 자기장 여경 안에서 이제 신나게 회전을 하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. 자, 뭐 그 전에 한 이랬다가 2초 뒤에 이렇게 딱 치자. 자, 자기장이 요 넓이만큼 이제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었을 건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넓이만큼 들어올 거 아니야. 그지? 왜냐면 꽉 차 있었으니까.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았지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기장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혀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다. 이거 맞는 말인 거고.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0.5초일 때가 3.5초일 때보다 크대. 자, 여기 보면은 0.5초일 때 이때도 속도가 V고 이때도 속도가 V야. 속력이 V로 똑같아. 근데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0.5초일 때는 속력이 똑같으니까 뭐 1초 만에 0.5초 만에 한 이만큼, 0.1초 만에 한 요만큼 들었다 치자. 요 정도 길이만큼만 들어갔다 칠게. 그럼 이 경우에도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. 자, 근데 보면은 지금 자기장의 변화가 요 넓이만큼 생길 거 아니야. 요 넓이만큼. 이 길이는 똑같아. 요 길이 x라고 하고 요 길이 x라고 하면 이 면적을 계산을 할 때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겠지. 왜냐면 속도가 똑같으니까. 근데 요 높이를 보면은 이 높이가 지금 L이야. 얘는 높이가 지금 2L이야. 그러니까 이 면적이 요 빨간색 면적이 요 파란색 면적보다 작단 말이지.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여기로 들어올 때는
이 좁은 면적만큼만 자기장을 방어를 해주면 돼. 방해를 해주면 돼. 근데 이렇게 세로로 서버렸을 때는 더 많은 면적의 자기장을 방해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요 조그마한 면적일 때보다 이 많은 면적에 들어가는 자속의 변화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전류가 더 크게 흐를 거다. 그래서 3.5초일 때가 더 0.5초일 때가 3.5초일 때보다 작다.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. 자,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것도 볼게요. 18번. 이게 15페이지의 18번. 15페이지 18번을 보면 자기장 영역 1, 2가 있어. 1이랑 2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금속 고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 I에 있는 이 1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비제로로 전혀 변화를 시키지 않아. 변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건 이 영역 1에 의해서는 전혀 여기에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. 이 자기장이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해야 그걸 방해하려고 전류가 흐르는데 이 놈이 일정하다는 거는 이 영역 1이라는 놈은 이 여기에 흐르는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소리야. 왜? 일정하니까, 변화가 없으니까. 대신 이 2번에 있는 자기장, 요 영역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요렇게 변한대. 자, 지금 보면은 2번 영역은 꽂히는 자기장이야. 근데 보면 0초부터 5초 때까지 이 꽂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세졌네. 그지? 그 소리는 뭐냐면 처음에 이 꽂히는 자기 선속, 자속의 개수가 적었는데 자기장이 점점 세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. 자, 그럼 이 도선 입장에서는 어때? 이 꽂히는 게 점점 늘어나니까 받아쳐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반시브의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생성해가지고 이 꽂히는 자기장이 늘어나는 걸 방해를 하겠지. 받아치게 되겠지. 자, 그래서 1초일 때 고리의 유도전류 흐르지. 어떻게 흐르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야. 자, 2초일 때 계속 자기장이 세지고 있는 이 순간이네. 계속 자기장이 세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전류 흘러야 되잖아.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 아니야. 그러니까 점 P에서는 이렇게 요렇게 왼쪽으로 요렇게 흐르고 있지.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 방향이다. 맞는 말. 자, 그 다음 유도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어. 이제 이거는 시간에 대한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건데 3초일 때도 이제 자기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6초일 때는 이제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. 근데 그 시간을 보면 요랬던 이 비제로였던 자기장이 3비제로까지 2비제로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4초가 걸렸어. 4초 동안 천천히 이게 자기장이 늘어났어. 그랬다가 2초 만에 다시 2비제로가 줄어들어 버린 상황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요 앞부분, 자기장이 세지는 부분에서는 천천히 자기장이 세지다가 이 뒷부분, 자기장이 약해지는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약해졌어. 우리가 자석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그 유도전류의 세기가 셌잖아. 그지?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시간이 짧아서 급격하게 자기장이 변화할수록 우리는 이 유도전류가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어. 그럼 더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 이 뒷부분이잖아. 그러니까 이 뒷부분 6초 때에 이 전류가 더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3초일 때가 6초일 때보다 작다. 6초일 때가 더 강력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. 자, 25번. 그래서 이거 4번 니은 2번이 되는 거고 25번. 여기는 이제 비제로라는 자기장이 꽂히는 거고 3번도 비제로라는 자기장이 꽂히고 있는데 2번은 꽂히는지 튀어나오는지 비밀이래. 안 알려줬어. 근데 세기가 2비제로라는 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. 그지? 자,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를 읽어볼게. 고리의 점 P가 3D를 지날 때, 그러니까 요 P가 3D를 지날 때, 여기까지 왔을 때, 이 3D 지점, 여기까지 왔을 때, 이 고리의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.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건 이 방향이니까 요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리야. 그지? 이 P의 Y 방향이라는 건 이렇게 간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 거고, 즉 그 말은 이 친구가
이렇게 3D까지 왔을 때 이 회로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요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걸렸다 라는 얘기야. 자,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꽂히는 자기장이 이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자기장이 늘어날 경우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못 들어오게 막을 거 아니야. 그지? 자, 그러면 요 2번에 있는 요 자기장이 뭐였는지 알 수가 있지. 이 2번의 자기장이 꽂히는 거였던 거야. 꽂히는 자기장이었기 때문에 이 꽂히는 자기장이 여기로 들어오면서 이게 막 꽂히기 시작하잖아. 꽂히는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걸 쳐내려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라고 하면 말이 딱 맞잖아. 그래서 우리는 요 문장을 통해서 요 2번 구간에서는 이 2번 구간에서는 꽂히는 자기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. 오케이?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나와 있네. 요 2B0로 들어갈 때 2번 2B0로 들어갈 때 I0가 흘렀대. 2B0로 들어갈 때 I0라는 전류가 흘렀다는 상황인 거야. 그러니까 여기 X 두 개가 들어갈 때 I0가 흘렀던 상황인 거라고. 2B0니까 X 두 개. 그지? 자, 그럼 이제 기억부터 풀어볼게. P가 D를 지날 때래. P가 D를 지날 때. 자, D를 지날 때 이렇게 X가 들어가니까 이 X를 막으려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긴 할 거야. B0를 막는 거지. 그러니까 X 한 개를 막는 거니까. 아까 X 두 개, 2B0 막을 때 I0 흘렀잖아. 2B0 막을 때 I0 흘렀잖아. X 한 개, B0 막을 때는 그거의 절반인 2분의 I0가 흘러야 되니까 기억은 틀리는 거. 그죠? 근데 5번 니은 풀어볼게. 이 X는 OD를 지날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, 자, 그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. 이 OD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요렇게 돼 있었을 거야. 요렇게 돼 있었을 거야. 근데 OD에 들어갔을 때는 요렇게 됐겠지. 여기서 요렇게 반칸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야. 자, 그럼 X의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거 만약 4칸으로 잘라볼게. 여기 B0니까 X 한 개, 여기 X 한 개, 여기 2B0니까 X 두 개, X 두 개, X 두 개, X 두 개 이런 상황이었지. 근데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X 한 개, B0니까 여기 X 한 개, X 두 개, X 두 개, X 두 개, X 두 개. 그럼 X가 총 6개 해서 X가 총 6개. 변화한 게 하나도 없네. 그지? 그러니까 변화한 게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네. 그 다음에 X가 7D를 지날 때를 구해보래. X가 7D를 지날 때는 뭐냐면 X가 7D를 지날 때는 요렇게 돼 있다가 6D까지 요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간 상황인 거잖아. 요렇게. 그지?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들어가고 있던 자기장의 개수는 그대로인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XXXX였는데 여기 XX니까 XX 요만큼이 지금 사라진 상태네. 그지? 꽂히는 거 두 개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? 꽂히는 걸 생성하고 싶어 하겠지. 그래서 요렇게 회전하면서 꽂히는 자기장을 지 스스로 만들어낼 거야. 그러니까 요렇게 회전을 하는 거니까 요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. 이거 맞는 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? 그러면 4번. 자, 그다음 34번. 이번에는 길이가 4D인 놈이야. 이 4D인 요 금속 고리가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데 1, 2, 3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래. 자, 근데 7D를 지날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. 자,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좀 풀어봤으니까 아마 감이 오긴 할 건데 요렇게 돼 있다가 얘가 이제 이쪽으로 7D까지 넘어갔다는 소리야. 넘어갔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없어진 X 개수만큼 여기서 X를 다시 보충해 줬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. 요 1번에서 없어진 만큼 3번에서 다시 생겼으니까 이 전체의 이 자기장의 개수가 똑같아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. 그지?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의 자기장이 X방향으로 1번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. 맞죠? 이렇게 할 수가 있어.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친구를 위해서 다시 그냥 천천히 따져보면 뭐 이랬던 거야. 여기 4칸으로 쪼개가지고 X 점점이었던 거야. 근데 얘가 한 칸 옆으로 가서 여기까지 갔어.
근데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. 똑같아야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란 말이야. x 점점이잖아.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? x가 들어가야 개수 똑같아서 전류 안 흐를 거란 말이야. 여기 x, 그지? x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. 자, 어찌됐건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. 자기장의 방향은 1과 3에서 똑같죠? 그래서 기억은 맞는다. 그 다음에 P가 3D를 지날 때를 구하래. 자, P가 3D를 지날 때, 자, 처음에 요 바깥에 있다가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야. 3D로 이렇게 들어왔어. 3D로 들어오면 어때? 3D로 들어오면 이 꽂히는 자기장이 생기기 시작하잖아. 없었다가 생기기 시작하잖아. 그럼 이 생기는 걸 받아쳐내야지. 받아쳐내려면 요렇게 회전하면서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지.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요렇게 회전하니까 위의 방향, 플러스 Y 방향이다. 이거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를 또 구하라 그러네. 5D를 지날 때랑 3D를 지날 때를 비교를 하래. 자, 3D를 지날 때 어때? 3D를 지날 때 요렇게 돼 있다가 이 3D 부분으로 이렇게 딱 들어간 거 아니야. 여기 비제로니까 x 한 개 들어왔겠네, 그지? x 한 개 막는 만큼 전류가 흐를 거야. 한 개만큼. 5D를 지날 때는 어떤지 볼게. 5D를 지날 때는 원래 이렇게 4D였잖아. 4D였다가 이렇게 5D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지, 그지? 자,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차피 요 x는 그대로야. 그러니까 이 4D에 있었을 때 여기 이제 뭐 XX 들어가고 있었다가 이렇게 5D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XX, 근데 여기 점 하나 딱 생기는 상황이잖아. 그럼 변화량이 어때? 어차피 XX 두 개는 똑같고 이 점 하나만 생기는 상황이지, 그지? 그럼 변화가 점 한 개만큼만 방해를 해주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3D를 지날 때도 한 개만큼 방해, 5D를 지날 때도 한 개만큼 방해.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똑같겠네, 그죠?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. 자, 그 다음에 41번. X가 D를 지날 때랑, 이게 지금 방향을 또 비밀로 해놨잖아. X가 D를 지날 때랑 7D를 지날 때 유도 전류 방향이 똑같대. 유도 전류 방향이 똑같대. 자, 그러면 7D를 지날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7D를 지날 때가 7에서부터 이 4D니까 3D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. 이렇게 탈출하는 상황이네, 그지?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 탈출하는 상황이니까 이 X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. 얘는 이 X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이 7D로 갈 때는 X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흐를 거라고.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거야. 7D 때 시계 방향이야. 근데 방향이 같으니까 이 X는 D 때도 시계 방향이라는 소리지. X가 D 때 요때 어떻게 해야 이게 시계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냐면 요게 튀어나오는 자기장이면 되지. 튀어나오는 자기장이면 아무것도 없었다가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이 튀어나오는 자기장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X 만들어서 밀어 넣는 상황이면 이제 말이 되지. 그래서 요때도 시계 방향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7D 때 시계 방향이라는 걸 구하고, 이때 같은 방향이니까 이것도 시계 방향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, 이때 시계 방향이라는 건 이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다,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제로 부분은 튀어나오는 자기장이었구나 를 알 수가 있는 상황. 자, 이래놓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. A의 위치에 따른 A의 유도 전류를 나타낸 걸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. 자, 처음에 요 A가 요 1번에 들어가. 1번에 들어가면은 뭐 이거 그냥 또 4칸으로 한번 쪼개볼게. 4칸으로 쪼개면 아무것도 없었다가 요 첫 번째 칸에 점 하나가 들어오기 할 거란 말이야, 그지? 그러니까 점 하나만큼만 방어를 하면 돼. 그리고 방향이 어때? 요렇게 시계 방향이지. 시계 방향이라는 건 A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뭐 한 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. 요건 이제 플러스 방향이니까 틀리고, 이것도 플러스 방향이니까 틀리고, 이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맞고, 이것도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맞아.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개 뭐 이런 상황이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쭉 한 개다가
이제 여기 2D까지 왔어. 2D까지 오는 동안 계속 한 개만큼 흐르겠지. 그러다가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야. 자, 여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.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왔을 때 점 하나 뭐 이렇게 점 두 개였을 거야. 근데 얘가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점 하나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 이제 2B0잖아. x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. 그지? 한 개를 막을 때 여기 1만큼, 마이너스 1만큼, 마이너스 1만큼, 마이너스 1만큼이었는데 얘는 지금 x니까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요렇게 흐를 거야. 그러니까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를 거고 두 개만큼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겠지. 자, 그러니까 두 개만큼 플러스 y. 자, 이거 한 개만큼이니까 이거 틀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방향이 틀리고 두 개만큼 플러스인 거. 그지? 그래서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. 나머지 거 쭉쭉 해볼게. 자,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자, 요거랑 요거까지 확인했어. 4D부터 한번 볼게. 4D. 자, 여기까지 꽉 찼어. 꽉 찼어. 이때 어때? 꽉 찼을 때 이때 어때냐면 아까 여기 점이었잖아. 점 하나 여기 x 두 개 요 상황이었어. 근데 4D에서 이제 탈출을 해. 탈출을 하면 요렇게 되잖아. 그지? 여기 점 하나 x 두 개 여기 아무것도 없고. 그지? 그럼 이게 전체 다 합쳐가지고 뭐 x가 두 개였던 상황인데 이건 지금 어떤 거냐면 합치면 x가 세 개인 상황이잖아. x가 하나 늘어나는 상황이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 점 하나를 만들어 줘야 돼. x가 못 늘어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점 하나만큼 만들어 줘야 되겠지. 그러니까 위의 방향으로 점 한 개.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맞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6D까지 왔을 때, 자, 6D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8D까지 반띵 나와서 여기 x 두 개인 상황이야. 근데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면 x 두 개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네. 없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x 두 개가 못 없어지게 x를 스스로 만들어 줘야 되겠지. 그래서 요렇게 흘러야 돼.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 x 두 개만큼 흘러야 되는 거지.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 개만큼 흐른다. 그래프를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.